자, 그럼 올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면세점 중 최초로 특허 갱신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준비는 서울서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특허 갱신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관세청에서 세부 규정과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허 갱신 절차를 보면 관할세관의 확인을 거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관할세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갱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록 그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허 갱신 대상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특허 취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 수준,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세관이 관할하는 면세점 중 특허 갱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나요? 예, 올해 있습니다. 신라호텔 면세점 서울점 특허가 올해 7월 13일로 만료되어 갱신 대상입니다. 특허 갱신제도 개정 이후 최초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세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라호텔 면세점 서울점에 대한 특허 갱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면세점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인 서울세관에서는 면세점이 특허 획득을 위해 공약한 사회환원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세관장은 특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는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사회환원 항목은 5개 분야 중 하나인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분야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세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면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매 반기 1회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회환원 항목은 특허 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 반기별 이행 수준을 꼼꼼히 점검하여 당초 제시된 목표가 달성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서울세관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이행하고 계시는지요? 특허 취득 시 운영인이 평가에 유리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특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특허 취득 이후에 이행 점검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율적 목표 점검을 위해서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연도별로 구분해서 목표를 제시토록 하고 비계량화 부분은 세부적 활동을 기술토록 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상 평가 항목 이행 실적은 향후 특허 갱신이나 신규 취득 시 평가 등에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면세점에 보따리장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요. 손객 수수료 문제는 물론 면세품 불법 유출 문제에 대해 직접 감독관청인 서울세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이 있는지요? 먼저 보따리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FN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따리상은 모집된 여행자에게 일정량을 대리 구매하게 한 후 이를 수집해서 자국에서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여행자들입니다. 현재 그 단체 관광객에 의한 매출이 서울 시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매출 전체를 보따리상 매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중 대부분은 보따리상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되는 것은 대리구매 문제와 국내 반입 불법 유통되는 문제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에서는 항공권을 빈번 취소하는 등 대리구매의 우범성이 높은 여행자에 대해서 선별해서 국산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중국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면세품 집합창고, 판매점 등 현장을 점검하여 불법 국내 반입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면세업계와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세점 송객 수수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송객 수수료는 면세점 간 손님 모시기, 즉 단체 관광객 유치 경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가 면세점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과도한 송객 수수료 지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면세점 매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송객 수수료 지출도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재 송객 수수료는 면세점들이 세무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도한 송객 수수료는 면세점 경영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해외에 유출시키고 또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규제는 면세, 관광 등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업계 간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따리상 송객 수수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들 문제는 국산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면세품 현장 인도를 실시하면서 대량 구매를 제한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 면세 시장을 어떻게 보고 관리할 건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면세 시장에 대한 정책으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면세 시장을 우리 상품의 또 다른 수출 창구로 보고 면세품 대량 구매를 허용하고 구매 물품을 해외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합법적 절차와 시설을 마련해 주면서 입국 없이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면세품 역직구를 허용해 준다면 보따리상 대리구매, 국내 불법 반입 유출 문제, 송객 수수료 문제는 크게 해소할 수 있고 국산품 판매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면세 시장을 우리 상품의 수출 창구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시간 동안 서울세관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DFN 현장 올해 첫 회로 윤희근 서울세관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눴습니다.